벤처기업이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이 인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 기간을 3년 이상 해야 한다고 하는데 3년 전에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할 수가 있나요? 3천만 원 이상일 때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까? 투자후는 2억에서 5,900만 원 뺀 1억 4,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3,789만 5천 원이 돼서 환급액은 2,436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로드K 김성길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눌 기회 흔치 않죠. 벤처 투자 분야에 깊은 인사이트를 알려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국벤처투자진흥원의 정영환 부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벤처투자진흥원의 정영환 부원장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벤처 투자와 정책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장 전문가로 투자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벤처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소득공제 활용법,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수익 구조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벤처 투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조합에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원장님 말씀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서 제공해주는 제도,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세금 환급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이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 너무 막연하고 걱정도 되는 마음인데요. 그래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벤처 투자 소득 공제에 대한 Q&A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디테일한 질문까지 준비했으니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부원장님, 벤처 기업을 받는 기업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나요? 검색 사이트에서 중소벤처기업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이 되고 거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벤처 확인 기업 공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을 찾으셔서 벤처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일 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네, 소득공제는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3천에서 5천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5천 이상일 경우가 다른데요. 3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100% 소득공제가 되고요. 3천에서 5천 사이일 때는 70%, 5천 이상일 때는 30%가 소득공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이 8,800에서 1억 5천 사이라고 하면은 세율이 38.5%가 됩니다. 그리고 1억 5천에서 3억일 경우에는 41.8%고요. 그 다음에 3억에서 5억일 경우는 44%가 됩니다. 그리고 5억에서 10억일 경우는 46.2%가 되고요. 10억 초과일 경우는 49.5%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3천만 원일 경우는 만약에 본인 과세 표준이 3억에서 5억이다 그러면 1,254만 원 정도 돌려받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 투자 시에는 그리고 1억 원 투자 시에는 2,466만 2천 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100%잖아요. 과세 표준에서 2억일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6,226만 원이 되고요. 투자 후가 과세 표준이 2억에서 1억 7천 원 줄게 됩니다.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세액이 4,972만 원 줄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환급액은 1,254만 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5천만 원일 경우에는 3천만 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70%이기 때문에 2천에 70%면 1,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4,400만 원이 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과세 표준이 2억일 경우 2억에서 4,400을 뺀 1억 5,6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납부세액은 4,386만 8천 원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차액이 1,839만 2천 원이기 때문에 환급을 1,839만 2천 원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1억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까지 100%, 그 다음에 5천만 원 추가분까지는 70%,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30%이기 때문에 5,9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 과세 표준이 2억에서 6,226만 원의 납부세액이라면 투자 후는 2억에서 5,900만 원 뺀 1억 4,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3,789만 5천 원이 돼서
환급액은 2,436만 5천 원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스타로드 K에서 투자를 할 때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요.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주, 두 번째는 상환용 우선주, 세 번째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요. 보통주는 피투자 기업에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전환사채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 신주 인수와 구주 인수 중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신주 인수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구주를 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자와 투자 조합을 통한 간접 투자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을 더 추천하시죠? 네, 일단 직접 투자는 이제 개인이 직접 피투자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요. 간접 투자는 조합을 통해서 피투자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직접 투자 시 주주가 많을 경우 의사결정 등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조합일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상의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가 직접 피투자 기업과 계약 시 여러 명일 경우 서류 작성 등이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조합 출자 시 조합 간 피투자 계획 거래로 투자 계약이 간결합니다. 세 번째는 조합 투자는 운영 수수료가 발생하고 직접 투자는 운영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투자와 조합 투자 중 어떤 것이 나은 것 같으신가요? 이유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조합을 통한 간접 투자도 주식 투자와 전환사채 모두 가능합니까? 네, 모두 가능합니다. 투자 방식에는 이제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모두 가능하고요. 투자 방식에는 보통주, 그다음에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사채 모두 가능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비상장 주식이라 나중에는 어떻게 팔 수가 있나요?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사채를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투자를 했을 경우 이 기업이 상장 이슈가 있다 하면 보통주로 전환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원금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투자 기간을 3년 이상 해야 한다고 하는데 3년 전에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할 수가 있나요? 제3자나 다른 조합원에게 채권이나 주식을 양도할 수가 있나요? 3년 이내에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년 이상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3년 동안은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처기업이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인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기업이 폐업을 해도 소득공제는 유지가 되고요. 본인이 투자했을 시점에 벤처 인증이 유효하다면 벤처 인증이 소멸됐어도 소득공제는 유효합니다. 벤처기업이 없어진다고 해도 유지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직접 투자라면 피투자 기업에 당해년도 투자 확인서를 요청하시고요. 조합이라면 업무집행조합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때 다른 공제랑 중복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이런 것들도 중복이 될까요? 네, 중복 가능합니다. 대신에 최저한세는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결과가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으면 공제 감면이 제한되고 최저한세만큼 내야 합니다. 최저한세는 무엇이죠? 최저한세는 조세증여제도법에 명시된 개인이 국민으로서 내야 할 최저한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봉 얼마 이상이면 절세 효과가 커질까요? 연봉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은 좋은데 그 벤처기업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가 않지 않나요? 손해를 보면 어떡하죠? 반대로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올라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도 양도세를 내나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 게